이번 시간은 현재 시장 방향성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좀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보합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네, 흐름인데 맞습니다. 자, 오늘 흐름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시황부터 말씀드리면 네. 10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과 같은 주식시장 하락세는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까지 10월간 약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문제가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금주 진행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주 진행되는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이 뚜렷하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데 하지만 11월 8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역사적으로는 미국은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식시장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11월도 미국 주식시장 및 국내 주식시장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은 FOMC 회의 네. 여기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걸 보고 있을 텐데 네. 자, 일단은 자이언트 인상이 좀 많이 기정화 사실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네. 있는데 자,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네. 거기서 뭔가 우리가 이 긴축을 조절을 할 건지 어떤 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변화의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그 조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연준의 조기 긴축 속도 조절 그거는 좀 사실은 이릅니다. 그런 기대감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근원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였던 2%보다 한참 높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을 보이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미국 연준 이외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 네. 조금 이 조절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연준 이외의 다른 중앙은행들 캐나다 중앙은행은 당초 75bp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50bp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 또한 당초 50bp 인상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25bp만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ECB 같은 경우에도 75bp를 올리기는 했으나 통화정책위원 가운데 3명이 50bp 인상을 주장을 했습니다. 캐나다, 호주는 물가 압박이 남아있지만 미국과 같은 상황입니다. 캐나다랑 호주 모두 이제 물가 압박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 속도를 자체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정책 변화의 기대를 가져볼 만한 이슈들이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좀 FOMC 회의보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타이트한 미국 고용이 완화되는 그 시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진행되는 FOMC 회의보다 금주 후반 미국 고용 지표에서부터 연준의 정책 변화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FOMC를 보면은 그 다른 주요 은행국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좀 강경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연준의 지금 경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나라들보다 견조한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FOMC가 그런 강경한 대응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또 그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졌는데 중간 선거가 또 우리 국내 증시에도 미칠 영향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 미국 증시랑 국내 증시가 올랐던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중간 선거는 2년 전 대선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있지만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가 2년인 미국 하원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을 높게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2년 전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이 우세를 했다면 지금 이번에는 최소 하원에서는 우세당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 선거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할 텐데 네.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엇갈려서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기업들에게 불리한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팽팽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중간 선거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이네요. 네. 자, 외국인이 10월 한 달간 또 전기전자 업종에 두드러진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또 많이 또 편향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자, 11월 첫날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반도체 주들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형상이 보여져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세,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한 달 동안 가장 인상적이었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네. 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32%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10월 들어서 12% 상승을 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랐고 그거에 비해 이제 국내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점은 좀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가 한국에 쏠리면서 EM 시장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TSMC 주가는 오히려 8.7% 10월 동안 하락을 했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직접적인 이유는 좀 감산이나 재고 조정 가능성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14일 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법안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때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좀 많이 이제 순매수세가 몰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간 전기전자 업종만 3.4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 대한 그 투자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순매수세가 11월에도 좀 지속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한테는 한국하면 이제 반도체나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적 시즌도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요, 이익과 또 가격 이런 두 가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업종 뭐가 좀 있을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모멘텀 팩터를 굉장히 많이 트래킹을 하면서 보는 편인데요. 네네. 일단 수급이랑 가격 이익 모멘텀 팩터를 보면은 일단 지금 월간 최대폭으로 하향 조정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6% 정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월간 최대폭으로 하향 조정이 있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점이었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은 이익 모멘텀, 가격 모멘텀 둘 다 유지를 하고 있는 업종이 필수 소비재, IT 가전, 은행, 비철 목재, 보험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익 모멘텀만 유지하고 있는 업종이 호텔 레저랑 미디어 교육 업종이었고요. 수급적으로 10월간 개인이 2.7조 원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0.8조 원 순매도, 외국인이 3.2조 원 순매수를 하면서 9월에 끊어졌던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10월에 이어지고 있고 11월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6개월 외국인 순매수 팩터를 좀 주목하시는 거를 계속해서 10월 초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 순매수 를 좀 지켜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은 10월 들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운송, 필수 소비재, 반도체, IT 가전 업종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오늘 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의 안지선 연구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